자, 임대차죠. 310페이지입니다. 임대차.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그 사용 수익을 하기로 약정하고 사용 대가로서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서로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고 분료식 계약이며 쌍무유상 계약이죠.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 계약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부동산 임차인은 언제나 임대인에 대하여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1번은 언제나가 아니에요. 즉 임대인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 그 임차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따라서 반대 약정이 없을 때 한해서만 그 등기 절차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민법 조문에도 그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것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재산 건물을 등기할 때 제3자에 대해 임대차 효력이 있다. 자, 2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민법 622조예요. 미등기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이에요. 미등기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 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 소유권 등기를 임차인 명의로 하는 순간,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하는 순간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게 622조죠. 자, 그래서 2번 옳습니다. 3번. 임차권 양도 임차물 전대에 관한 임대인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3번. 동의를 해줘버리면 대항력이 이미 제3자한테 발생했잖아요. 그것을 임의적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그러면 제3자의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아예 법에서 철회 금지 이렇게 해놨죠. 4번. 무단 전대의 경우에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불법적 권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임대인은 자기한테 손해가 생겨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차임 지급받을 채권, 권리가 존재하죠. 그러므로 임대인에게는 손해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죠. 이것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바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전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임대차를 해지하기 전이라면 차임을 계속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손해가 생기지 않아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한 후이면 그러면 여기서는요 드디어 임대인한테는 손해가 생기죠. 왜 손해가 생기냐면 차임 채권이 소멸하잖아요. 이게 소멸했으니까 그만큼 손해가 생기죠. 따라서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느냐 해지하기 전이냐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정해진다. 이 4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단 전대, 무단 양도. 여기에서 임대인과 무단 양수인, 전차인 또는 무단 양수인 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손배 청구권은 원칙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있다. 예외로 청구할 수 있다.
요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언제냐 하면 바로 뭐라고요? 해지한 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일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무단전대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할 것이냐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의사입니다. 따라서 해지권 행사 여부는 자유롭기 때문에 강행법규가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거기에 3번에 일시사용 임대차라고 하는데요. 일시사용 임대차에서는 비용 상환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강행 규정은 여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요. 임대차 존속기간에서는요, 우리 민법상 최장,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번, 토지 임대차든 건물 임대차든 최단, 최장 제한 규정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조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그걸 바꾸세요. 10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는 몇 번이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했는데 계약 갱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제한도 없습니다. 자, 거기 4번에 2번 지문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갱신할 때 이때 여기도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바꾸세요. 제한 규정이 없다. 이게 법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았으니까 651조 1항 이게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에 2번 갱신됐을 때 존속기간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갱신할 때. 따라서 2번, 이것도 이 본 지문에서는 2번 틀렸습니다. 3번, 묵시의 갱신의 경우 새로 임대차 존속기간은 기간이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4번,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기간 단축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리하다. 아니죠. 자, 여기 4번도 틀렸습니다.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는 해지 통보할 수 있죠. 행사하면 그 행사를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아니면 1개월 지난 후 아니면 동사의 경우는 5일 지난 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기죠. 자, 이때 이 6개월, 1개월, 5일을 해지 기간으로 했죠. 이 해지 기간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적용하면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는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정하면 무효다. 해지 기간. 꼭 알아두셔야겠죠. 따라서 4번 틀렸다. 5번 기간 약정이 없는 동산 임대차의 경우는 5일이죠. 해지 통고하게 되면 5일이 되죠. 자, 여기에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것은 부동산 임대차에서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해지했을 때, 해지 통보했을 때는 6개월이 경과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해지 통보했을 때는 그 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지나면 해지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요. 자, 4번 문제는 그 2번 지문도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거 볼까요? 비용 상환 청구권 옳지 않은 것은 했죠. 1번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 필요비 상환이죠. 이것은 지출 즉시 청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2번 유입비는 종료되어야 하고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한해야 상환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3번 필요비입비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는 제척기한 적용을 받죠? 그렇습니다. 4번 임차인은 비용을 상환받기 전까지는 임차 목적을 유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이
당해 임차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니까 계엄관계가 인정되고 다른 요건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유치권이 발생합니다. 5번 목적물에 들인 비용이 임대차 종료한 후에 지출한 경우라도 비용 상환 청구권은 가능하죠. 비용 상환 청구권은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되고 난 후에 지출한 것이어도 당연히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볼까요? 9번.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보통 임차인의 권리는 임차권 있고요. 두 번째는 차임 감액 청구권 있죠. 세 번째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네 번째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부소물 매수 청구권도 있는 데죠. 물론 여섯 번째는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보증금을 교부한 임차인이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있죠. 이런 내용이 임차인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내용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하면 이것은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하는 것이죠. 2번. 건물 임차인의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소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후에 부소물 매수 청구죠. 이렇게 이 두 개 다는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가 종료한 때 이때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종료 전에 행사할 수 있다는 틀렸죠.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 대항력이 발생한다. 여기에 622조에 근거하여 미등기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 했죠. 그죠? 따라서 3번 질문이 옳습니다.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수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건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기간 만료로 임대 종료를 했을 때 이때 당해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고 현존하고 있으면 갱신을 청구해야 되죠. 임대차 한번 갱신합시다라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청구하고 임대인이 이 청구를 받아서 거절하면 그렇죠? 이때 드디어 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죠? 임차인의 갱신 청구에서 임대인이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매수 청구권과 부소물 매수 청구권은 전부 다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그 권리 성질이죠. 그죠? 규정의 성질은 표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정을 한다고 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다라는 것이고 이 청구권의 성질은 형상권입니다. 형상권. 행사하는 순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돼 버리죠. 행사하면 매매가 성립해 버립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래서 갱신 청구를 거쳐야 되죠.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묵시적 갱신이네요. 이러면 임차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는 그렇지 않다 하는데 여기에 해지 통고는 이거 같이 보시면 되겠죠. 해지 통고라는 제도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이때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권 행사해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 하면 6개월이 지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다면 1개월이 지나면, 그러면 5일은 동사일 때에 한해서만 5일입니다. 누가 했든 간에. 이렇게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5번은 이런 부분에서 틀렸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은 11번 문제가 잘 돼 있네요. 11번 문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일단 권리 자체는 형성권이고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 규정은, 그리고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차인과 토지에 대한 적법 전차인한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종료됐을 때 행사하는 거죠. 만료로 인하여 종료됐을 때. 그 다음에 당해 종료됐을 때 당해 목적물인 건물 기타 공작물인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하고 이 청구를 받은 임대인이 거절하게 되면, 그렇죠? 이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정의되죠. 자, 이때 이 지상물이 건물이다라고 하면 이 건물은 등기 여부 불문하죠. 또 적법 불법 건물 불문하죠. 또 경제적 가치, 효용 가치 있느냐 없느냐 불문하죠. 이게 불문하고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했죠. 자, 보시면 다른 것은 했어요. 1번 임대차가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해지 통고에 있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했는데 1번 틀렸네요. 1번 틀렸어요. 만약에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임차인은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갱신 청구, 이게 필요 없어요. 이게 필요 없이 곧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도 됩니다. 이게 있는다. 이게 곧바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죠. 갱신 청구, 거절, 이 과정이 필요 없어도 된다. 그죠? 임대인이 이미 해지 통고했다면 이미 거절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곧바로 매수 청구를 해도 무방하다. 그랬어야 되겠죠. 따라서 1번 틀린 질문입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요, 그대로 여러분 익혀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 이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토지 임대인한테 하는 것이죠. 임대인한테 하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자마자 양도했다. 신소유자가 있죠. 토지의 임대인인데 토지를 팔았다. 그러면 양수인이 되겠죠. 소유권 시대가 양수인.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다만 이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임대인은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겠죠. 이게 있는 임차인일 때, 그렇죠? 토지 임차인일 때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 되겠죠. 여기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현존하는 그 지상물은 반드시 임차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하나죠. 임차 토지상에 있는 건물의 하나여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동의받은 전대차죠. 12번.
을은 갑 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의 동의를 얻어 다시 병에게 했죠.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갑은 을한테 임대 놓고 임대는 다시 병한테 전대를 놨는데 전대차 이때 갑이 여기에 동의했다 이 말은 여기에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대항력이 인정된다. 병은 적법 전차인다 그죠? 이런 상태죠. 틀린 것은 했잖아요. 5번 보시죠.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이러면 자 여기에 병의 전차권은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 내용이 이 네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게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합의로 그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 이것은 전차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 없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합의로 해지하는 거죠. 합의 해지. 합의 해지에서 임대차 종료한 경우에는 전차인은 그대로 보호된다 이 말이죠. 이 사람 보호한다. 두 번째, 임대인이 을한테 해지 통고하여 6개월 후에 이 임대차 종료될 때 이 통고를 다시 누구한테? 전차인 병에게 통지해 줘야 합니다. 통지해 줘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후 전대차가 소멸합니다.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 전차인은 보호됩니다.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차인에 대해서 이 임대차가 해지 통보했으니까 임대차 종료됐으니까 나가라 할 수 없다. 자, 우리는 이 전차인은 어떤 경우에도 임대차 범위 안에서만 이 범위 안에서만 전대차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전대차는 임대차 범위 안에서만 유효됩니다. 이거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이죠. 존속기간, 보증금, 월차임 전부 다 임대차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그러니 그 효력도 마찬가지죠. 이게 유효가 되어야 전대차도 유효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무효가 되어버리면 이 전대차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합의 해지 그리고 해지 통고 임대차 관계 있어요. 임대차 관계. 자, 그 외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적법 전차인요. 동의받은 전차인의 경우 토지 전차인이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임대인한테 직접 행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전차인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적법 전차인이면 임대인한테 직접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일정 요건에서 그죠? 이렇게 자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적법 전차인은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12번에는 이 5번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합의해지했다면 병의 전차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죠. 그 1번은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2번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요건입니다. 자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가보실까요? 16번. 가시면 이게 무단 양도계약입니다. 갑의 건물을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승낙 없이 임차권 양도계약에 따라 그 건물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이랬네요. 자, 갑과 을 사이에 갑의 건물을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임차인 을이 병한테 임차권을 양도한 거죠.
임차권 양도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자, 을과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 그래서 이 건물을 가지고 있던 것을 병한테 이렇게 인도해 줘서 병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동의를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대항 요건이니까 이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되죠. 불법 상태에서 점유가 된다. 왜냐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임차권 양도 계약 자체는 이거는 유효한 계약으로 존재하고 있죠. 다만 이 양도인인 임차인은 임대인 갑의 동의를 받아줄 담보 책임을 지고 있죠. 누구한테 지냐면 이렇게 양수인한테, 그죠? 양수인은 근데 점유는 불법 점유하고 있죠.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때 갑과 병 사이에서는 갑은 병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것은 인정됩니다.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을 자됩니다. 그러나 갑은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전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되겠죠? 자, 갑병 간의 법률 관계입니다. 이때 꼭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1번. 을이 등기를 갖춘 대항력인의 임차권이라 할지라도 갑의 승낙이 있어야,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걸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죠. 옳다. 2번. 임대인 동의 승낙은 임차권 양도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입니다. 따라서 을과 병 사이 임대차 양도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그렇죠.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대항 요건일 뿐이지요. 그래서 옳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동의가 없었음을 알지 못한 병은 을에게 임차권 양도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죠. 옳다. 4번. 을이 임차 계약에서 동거하면서 가구점을 함께 경영하던 임차인의 처에게 임차권 양도한 경우라면 이때는 해지를 할 수 없죠. 임대인한테. 이 해지권 줄 필요 없죠. 즉 여기에 만약에 을과 병이 이 두 사람 사이가 서로 배우자 사이다. 그리고 함께 동거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 갑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알고서 뭐예요? 악이죠. 자, 이렇다면 을이 임차인인데 이 배우자한테 임차권을 이렇게 양도하여 임차인 지위가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양도로 인하여 임차권 양도로 인하여 을의 임차인이 자기 부인의 임차인으로 바뀌더라도 이 임대인에게는 배신 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죠? 이 행위가, 양도 행위가 배신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갑은 배신 행위가 없기 때문에 갑에게 해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될 우리 판례입니다. 판례. 자, 그래서 4번은 옳은 질문이죠. 5번. 갑은 임차권의 무단 양수인 병에게 대하여 목적물 반환, 차임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5번 질문이에요. 그렇죠? 5번 질문에 이걸 보시면 되겠죠? 5번 질문에 반환 청구권은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는 말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해지하기 전이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손해배상 하려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 지문상에 나타나 있을 때만 이렇게 해석한다. 5번 지문요.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5번 중요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 봐두시면 되겠고요. 동의 없는 경우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동의 없는 경우. 자, 거기에 19번 한번 볼까요? 하나 더 보죠. (19번) 갑소유에서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그랬죠. 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갑소유 S 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S 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을은 병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전대차했죠. 이렇게. 동의가 없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가 임차인이 전차인한테 이렇게 넘겨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병의 점유는 무단 점유니까 불법 점유가 되겠죠. 그 근거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무단 양도와 똑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이 전대차 계약은 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1번 을과 병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죠.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을은 병한테 담보 책임을 지고 있고 동의받아줄 담보 책임, 갑의 동의를 받아줄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동의받아주지 않고 갑이 내쫓으면 나가야 되니까 이때는 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등을 행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1번 옳다.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정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익을 청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뭐죠?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 이 갑은 차임 채권이 있죠. 채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죠. 손해가 생기지 않으니까 갑은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가 안 생겼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옳다.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질문이죠. 옳다. 4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정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여기에 을이요 토지 임차인으로서 건물에 보존 등기했다 하면 을은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겼습니다. 왜? 건물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622조에서 대항력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 드디어 토지 소유자 갑이 그 토지 소유권을 정한테 소유권 넘겼죠. 이렇게. 그러면 대항력에 의해서 정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따라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이니까 당연히 이 정 소유자한테 뭐예요? 나중에 임대차 종료됐을 때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자기 건물의 소유권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네요. 5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하였다면 을은 건물 매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건물 매수 청구권에서는 토지 임차인의 권리잖아요. 그렇죠?
토지 임차인의 권리이다. 따라서 이게 토지 임차인 을이 무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줘 버리면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죠. 따라서 옳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에 임대차에 있어서 다음 사유가 있으면 해지 통고기간을 요하지 않는다. 해지 통고기간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있네요. 해지 통고기간을 요하지 않는다. 틀린 것은. 그러면 해지 통고해야 되는 걸 찾으라 그러네요. 1번이에요. 임차인의 파산 선고. 그러면 해지 통고 사유가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입비 상환 청구권을 쭉 설명해 놨는데 한번 25번에 보시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그 부속물 자체가 독립물로서 임차인 소유물이었죠. 그런데 유입비 상환 청구권은 그 유입비가 발생하는 근거가 부합으로 인하여 독립성 없어집니다. 부합으로 인하여 당해 임차물의 일부가 되어버렸을 때 그 임차물의 가액이 증가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유입비 상환 청구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죠. 유입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유입비 상환 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다 모두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번에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의 일체가 되어버리면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부속물은 반드시 독립물이어야 합니다. 3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 이것은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죠. 4번 일시사용 임대차에서는 강행법규에 관한 임대차 속에 있는 강행법규가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일시사용 임대차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유입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죠. 제척기간 6개월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해서는요. 거기에 27번 한번 보시면 27번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기본적으로요. 건물 기타 건물의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죠. 물론 여기에 건물의 적법 전차인도 가능하죠. 즉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받아서 당의 목적물을 전차한 사람, 이 사람의 권리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나 적법 전차인이 일단 임대차가 종료가 되어야 행사할 수 있죠. 종료 시에. 이때 종료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종료 시에 부속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부속물은요. 반드시 독립한 물건으로서 임차인 소유물이어야 되죠. 그리고 당해 건물 기타 공작물이라는 임차물의 객관적 편익을 높이는 것이어야 되죠. 객관적 편익 증대 기능을 담당해야 되죠. 객관적 편익 증대. 이게 중요합니다. 즉, 임차인의 특수 영업 목적을 위해서 부속물일 때는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죠. 객관적으로 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편익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만 이 부속물 매수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 되고 이 부속할 때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되죠.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에 의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가지고 부속시킨 경우에 그렇죠? 임대인 소유물을 사서 부속시킨 그러한 물건일 때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그리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그리고 여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죠. 임차인한테.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틀린 것은 5번이에요.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되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부소시킨 물건은 부소물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에 틀린 것만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5번요.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한 경우 유입비 상환 청구가 허용된다. 자, 거기에 5번 지문은 바로 어떤 의미냐 하면 28번에 5번.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은 여기에 관한 규정은 전부 다 우리 민법상 임의 규정을 해서 합니다. 임의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 비용 상환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한 약정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증축하기로 하고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은 임대인 당신이 가져라 이렇게 했다면 이때는 뭐예요? 그 약정 자체가 뭐예요? 바로 포기 약정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포기한 것은 유효한 약정이므로 유입비 상환 청구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29번에 임대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있는데요. 거기에는 3번 보시죠.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진입 부분에 대하여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입비 상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 이게 뭐라 했어요? 이거죠. 유효하다겠죠. 유효하기 때문에 그 유입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유효하다 이렇게 하는 거 옳습니다. 자, 1번에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라 청구할 수 있죠. 포기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비 상환 청구권 행사는 지출 즉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 제공한 담보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죠. 소멸한다고 해야 됩니다. 다만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4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달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불법 점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없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임대인만 손해배상을 전차인한테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경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그 존속기간 20년을 넘지 못한다 했는데, 자,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다. 임대차 안에요, 최단기에 관한 규정이든 최장기에 관한 규정이든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규정은 없다. 당사자가 자유롭게 존속기간 약정하면 됩니다. 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최단기의 존속기간이든 최장기의 존속기간이든 간에 이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갱신된 경우에도 없습니다. 약정 갱신한 경우에도 10년 기간이라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당사자가 합의로 존속기간을 정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법에 관련된 문제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간중간에 남겨두고 강의를 했는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또 기본 교재에 가서 꼭 확인해 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민사투표법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